때, 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시간에도 삼국의 문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불교에 대해서 배웠고, 불교 수용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고, 불교의 역할 또는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 수용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도교 같은 경우는 산신령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각 나라마다 있었던 예술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될 수 있어야 되겠지. 산수무늬 벽돌, 백제 같은 경우는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양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사신도 같은 거, 화랑도는 화랑도래. 신라는 화랑도 같은 경우, 화랑도를 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고분에 대해서도 했지. 고분 같은 경우도 이제 목적은 이제 계세사상이라고 좀 욕 같은데, 아무튼 그 영향으로 나 이제 죽어서도 부와 권력을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는 뭐 특별히 이제 볼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무덤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또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뭐로 변신하는 걸까? 굴식 돌방 무덤으로 많이 변신했고, 백제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웅진시대에 벽돌 무덤이 있었고, 신라 같은 경우는 화장, 통일신라 이후에는 화장의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 증거로는 대왕암.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국의 대외교류를 살펴볼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예술,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그림, 탑, 미술, 그림이 미술이구나. 그리고 이제 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살펴볼 거야. 불상도 있고. 자, 지금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이거 지울게. 가야의 그런 문화의 특징, 색깔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 이제 일본에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일본 아이들 좀 가르쳐줘야 되잖아. 지금은, 솔직히 지금 일본이 더 잘 만들잖아. 이 시국에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실제로 볼펜이라든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술력이 뛰어나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우리가 더 뛰어났어.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우리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의 문물을 가져다가 자기네 걸로 토착화시켜. 그리고 변형시켜버리거든. 진짜 그 돈가스 같은 거 있잖아. 돈가스, 카레 이런 거. 돈가스도 얘네들은 이제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는 이제 고기가 너무 많이 들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가지고 막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돈가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단한 것 같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 걔네 노벨상도 많이 받잖아. 근데 창의적인 교육, 걔네들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 우리나라보다 더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학생 중심 수업 활동도 되게 중요해. 나는 그것도 되게 찬성하지만 수업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 선생님들이 꼭 모든 수업을 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암기나 그런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 되게 필요해. 창의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뭐가 없는데 갑자기 뭘 만들어봐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지식들이 인풋이라 그러거든.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인풋 없고 나오진 못해. 그래서 나는 그 역할을 좀 할까 해. 시대를 역행해서. 자, 고구려 먼저 볼게.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북쪽, 중국 중에서도 중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거기 있었던 유목민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었어. 또 하나, 옆으로 좀 더 가면 중앙아시아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아프라시아 궁전에 벽화가 있어. 고구려인이 등장하는 벽화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는 얘네들 되게 똑똑한 애들이라고 했잖아.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나라들이거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되게 뛰어나.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 문화가 뛰어난 이유는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 당시의 선진국은 중국이야. 중국 중에서도 북쪽, 오랑캐들이 세운 중국이 아니라 오리지널 중국, 한족이 세운 중국이야. 남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 증거로는 무령왕릉 외에도 되게 많이 있겠지. 또 중국하고 친했던 나라는 일본하고 가야야. 얘네들하고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가야도 철로 되게 유명했다 그랬잖아. 이제 백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백제 천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는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공언할 정도로 백제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 교류를 많이 주고받았고, 사실 백제가 멸망할 때 도웨인이라 그래. 건너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많이 정착했고, 대부분 지배층으로 살았겠지. 그때 건너갔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처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에 가로막혀가지고 선진 문물을 못 받아들였다 그랬잖아.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수용했어. 고구려랑 왜 친했냐? 내무랑 생각하면 돼. 가야랑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장한테 헬프미 했잖아. 이제 그때 이후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했고, 나중에 진흥왕 때 백제 성왕과 연합해가지고 한강을 차지했는데 뒤통수 때렸다 그랬잖아. 그때부터 한강을 장악한 이후, 이제 당항성이라 그러거든. 그게 걔네들이 이제 세운 게 당항성인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화성이라 그래. 화성 오산 묶어져 있잖아. 화성에 있다 그래. 나도 안 가봤는데, 자, 한강 장악한 이후에는 직접 교류했다라고 합니다. 직접. 나당 동맹을 이제 맺게 됐겠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하고도 교류를 했대. 그 대표적인 증거로는 유리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금제 장식 보검, 뭐 뿔, 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진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교류를 엄청 많이 했어. 얘는 뭐 일본, 중국하고도 친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역하고도 되게 친했대. 중국과 교류는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들 일본 애들이 아니 중국이래. 일본 애들과는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막 이상한 얘기도 한다 그랬잖아. 임나 일본 부서. 임나가 당시 가야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 총독부처럼 자기네가 가야를 정복해서 다스렸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그랬잖아. 교류가 너무 많았어서 그래.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에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이걸 통해서도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1910년에는 지배했었겠지만 이 옛날 고대 국가 때 지배했던 말이 안 돼.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영향받은 건 하나도 없어. 영향받은 건 하나도 없어. 임진왜란 이후에도 영향받은 게 없어. 근대에 와서나 영향받지. 나라 빼앗기고 나서 영향을 받지. 그 이전에 우리가 영향을 줬단 말이야. 근데 영향을 받던 나라가 우리를 지배했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자, 고구려에서는 이제 담징이라는 아저씨가 일본에 건너가서 종이하고 먹을 가르쳐줘. 먹을 전해주는 거야. 종이도 없었어, 얘네들. 진짜 떨어진 애들이지. 먹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글씨를 못 썼겠지. 종이하고 먹을 가르쳐줘. 와, 이제 종이하고 먹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펜이야, 펜. 그래서 뭐 하겠어? 이제 그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림. 그래서 여기다가 벽화를 그렸다라고 보면 돼. 호류사라는 절에 금당이 메인 건물이야. 거기에 벽화를 그렸대. 담징 아저씨가.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는 담벼락에 종이와 먹을 가지고 낙서했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 담징 아저씨 담벼락에 종이와 먹을 가지고 낙서했다라는 거. 벽화 그렸다. 호류사 금당 벽화. 다 해자라는 스님 아저씨가 이때 왜 다 스님이라고 하냐면 당시에 스님이 그 불교를 전달할 때 저번에도 불교 때 배웠지만 문화까지도 전달해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층이었어. 조선시대부터는 되게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엘리트층이었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를 전파해줬었잖아. 대부분 근대 시기 때. 처음에 이제 전파할 때 뭐 언더우드, 그다음 아펜젤러인가 이런 애들이 올 때 되게 다 선교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 시대지. 조선 시대에서는 잘 안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 조선 시대일 때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였는데 걔네들이 막 대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거든. 근데 그게 다 누구냐면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외국 기독교인들이 와서 마테오 리치라든가 아담셜 같은 애들이 천문학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의학 기술, 그다음에 뭐 무슨 지식, 뭐 무기 만드는 지식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났던 엘리트층들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선교사가 한 명이 갔다는 얘기는 문화가 같이 갔다는 얘기야. 문화가 그 나라의 지식도 같이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야. 자, 쇼토쿠 태자. 이 해자는 일본의 태자야. 나중에 왕이 되고 영향력이 진짜 강했던 사람이고 세계사 배울 때 나오는데 이 쇼토쿠 태자는 되게 중요하거든. 시험 문제 꼭 단골로 단골로 출제되는 인물이기도 해. 근데 얘의 스승이었어, 해자가. 외우기 어렵잖아. 다시, 담징은 담벼락에 종이와 먹을 가지고 낙서했다. 호류사 금당벽화. 해자 같은 경우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잖아. 해자 하면 우리가 김혜자 아주머니를 떠올릴 수 있잖아. 김혜자가 찍은 영화가 마더라는 영화가 있어. 마더, 엄마는 우리의 스승이잖아. 그치? 정신적 스승. 그러니까, 해자는 스승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 해자는 스승이다. 해관은 넘어갈게. 해관은 그냥 불교를 전파해줬어. 이건 잘 안 나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오더라도 답으로는 안 나와. 오답으로 나오겠지? 요것만 다 잡고 가면 되겠지. 고구려 하면. 얘도 하나 잡고 가야 돼. 이것도. 다카마스 고분벽화인데, 이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여인들의 그 옷이라든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고구려에 가면 수산리 고분벽화랑 똑같이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일본 걸 베꼈냐? 절대 아니야. 왜? 일본은 이때 문화적으로 되게 낙후돼 있기,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아무튼 영향을 줬다라는 거. 다카마스 고분벽화랑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랑 그림을 보면 비교해보면 비슷하다라는 거. 자, 넘어갈게.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원래 친했어. 그래서 얘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이 백제 같은 경우가 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것 같아. 일본에다가. 자, 초고 근초광 잡고 가야 되겠지. 자, 근초광 하면은 우리 4세기 전성기라고 보면 돼. 백제 전성기왕. 한 일이 진짜 많지. 요서로 나가고 선등으로 나가고 동진하고 교류했고 일본으로 갔고 고구려 평양성에서 고국 원앙을 죽이고 마한을 정복했고 가해에 영향력을 끼쳤고 부자 상속했고 등등등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왕이다. 꼭 잡고 가야 돼. 자, 이 왕은 일본에도 영향을 끼쳤어. 아직기를 파견해서 한자를 가르쳐줬어. 한자를 몰랐어. 아직도 한자를 몰라? 이거 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있었나 봐. 아직도 한자를 몰라? 이랬단 말이야.
아직기, 이것도 많이 나오는 애야. 아직도 한자를 몰라? 한자 가르쳐줬고, 자, 왕인, 왕, 큰 사람이야. 한자보다 더 수준이 높은, 이제 한자는 기본이지, 도구야. 그걸 가지고 논어를 가르쳤다라고, 논어를 전달해줘서, 천자문하고 논어, 하늘천, 따지, 있잖아. 이거 하늘천, 천자문, 논어를 가르쳤고, 또 하나, 칠지도도 전달해줬다 그랬지? 우리가 제후한테 주는 거라 그랬잖아. 제후한테 주는 거. 칠지도. 근초고왕 하면 세 개. 아직기, 왕인, 칠지도. 잡고 가야 돼. 자, 무령왕도 중요합니다. 무령왕. 무령왕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한성에 있었던 왕이고, 한성 하면은 계단식 돌무지 묻어. 이제는 조금씩 다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돼. 들으면, 아하,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돼야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복습을 해야 돼. 자, 무령왕 같은 경우는 웅진시대였어. 그리고 벽돌무덤 기억해야 돼. 무령왕 같은 경우는 고안무하고 단양이를 이제 일본에 파견해서 유학을 가르쳐서 충과 효를 가르치는 유학. 그래서 고양이 이렇게 여러 그랬잖아. 고양이 일본 하면 고양이. 그래서 무령왕. 자, 성왕은 사비시대. 와,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성, 웅진, 사비시대 왕들이 다 있네. 대표적인 왕들이. 자, 성왕 같은 경우는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뻔했는데 진흥왕의 뒤통수로 관산성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성왕은 놀이사치계. 사치사치 놀이사치계를 파견해서 불상, 일본 애들 불상이 없어서 불경하고 불상, 불경이라는 것은 성경 같은 거야. 성경, 불교의 성경이라고 보는데 불경하고 불상을 전파해줬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것도 멋있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있어. 미륵이라는 것은 부처님이야. 부처님 이름 중에 되게 이름이 많다 그랬잖아. 부처님 역할도 다 다른데 미륵, 보살이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면 부처님이 있고 보살이 있어. 부처는 이미 다 득도해가지고 신이 된 사람이야. 그 보살은 그 전 단계야.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면 되는데 스톱 해가지고 잠깐 멈춰서 우리 불쌍한 중생들을 그냥 놔두고 갈 수 없다. 이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하고서 나 부처가 될래를 잠깐 이렇게 스톱해 있는 상태야. 보살. 반가는 가부좌라고 하니 다리 이렇게 꼬는 거. 한쪽만 꼰 거야. 한쪽만. 그림 보면 한쪽만 꼬고 있잖아. 한쪽만 양반다리에서 한쪽만 올리고 있잖아. 그 반가, 사유, 띵킹 한다는 얘기지. 사유. 띵킹한다. 뭐 500원만 사유상. 근데 그러니까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어려운 말 아니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금동이야. 금동으로 돼 있는데 일본에는 목조로 돼 있어. 나무. 일본은 나무가 되게 유명하다 그랬잖아. 저번에 탑 비교할 때 얘기해줬지. 나무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흔했던 거야. 그냥 발로 걷어차일 정도로 되게 많았었어.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되게 귀했던 거지. 귀해서 얘네 국보 1호야. 국보 1호고 외국의 어떤 문화 비평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문화재를.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와, 전 세계 최고의 예술품이래. 요거. 우리나라에서는 걸리적거리는 거 있잖아. 되게 많은데 얘네 나라한테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와,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극찬한 게 있어. 극찬한 거. 백제의 위대함을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백제의 가람 양식. 가람이라는 것은 불교 양식이야. 불교. 이제 절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야. 백제 가람 양식. 화면이 너무 치우쳐져서 있어.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백제 관음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부처님이야. 관음 신앙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부처님 이름 진짜 많다 그랬잖아. 그냥 관음상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보면 돼. 다음에 한번 통일신라 때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살펴봤고, 신라는 다행히 내용이 많이 없어. 신라하고 백제는 큰 내용이 없고, 얘네가 좀 많지, 얘네가. 고구려 백제. 얘네만 잡고 가면 돼. 자, 신라는, 이건 특징을 설명했고, 일본에다가 두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데, 첫 번째는 조선술이야, 술. 마시는 술 아니야. 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조선술은 배 만드는 거야, 배 만드는 거. 그리고 조선소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배도 못 만들었어. 배 만드는 기술이 되게 후진적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를 정벌했다? 말도 안 되지. 조선술도 신라가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축제, 페스티벌 알코올인가? 그거 아니지. 이제 축제, 축제가 아니라 제방 쌓는 거야. 저수지 만드는 거야, 저수지. 축제. 쌀 축자 해가지고 제방을 쌓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물을 가둬놓는 거잖아. 지금 호수 생각하면 돼. 호수공원. 이것도 못 만들어, 얘네들이. 그 정도로 되게 열악하고 좀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축제술. 증거가 일본에 가면 한인의 연못이라고 있어. 한인의 연못이라고 있다. 자, 이제 가야 같은 경우, 이제 두 개만 알면 돼. 신라는 조선술하고 축제술만 알면 돼. 배 만드는 기술, 제방 쌓는 기술, 저수지 만드는 기술. 자, 가야는 쭉 가서 얘도 가야 하면은 무조건 철이라 그랬잖아. 변한시대 때부터 농경 문화가 되게 발전했고, 농업 생산력이, 쌀 생산력이 엄청났다라는 거. 철기 문화인데, 이 철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한테 되게 많이 수출을 해줬고, 가르쳐줬어. 일본 애들은 철을 수입해 갔다 그러잖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스에키톡인데, 요거 영향을 많이,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거든. 이게 백제 톡이랑 되게 비슷하대. 그래서 스에키톡, 이름이 스에키, 이름 이상하잖아요. 스에키톡에 영향을 끼쳤다. 대외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 각 이제 고대 국가 3국의 이제 가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문화의 특징, 그 다음에 일본에 어떻게 뭘 전해줬는지, 누가 무엇을 전해줬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 자, 이제는 이제 삼국의 문화 중에서 마지막 파트야. 건축하고 예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건축, 여러 기타 등등 예술. 근데 아까 그 일본한테 전해줬을 때 그 일본에서 그 삼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그 문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스카 문화라 그래. 삼국시대 때 전달해줘서 일본에서 형성된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 그래. 대부분 다 스님들이 갔잖아.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가다 보니까 불교 문화를 전파해줬겠지. 특징은 불교 문화고, 통일신라. 이게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신라인데, 신라도 당연히 일본에다가 문물을 계속 전파해준단 말이야. 그 정도로 낙후돼 있었어. 그거는 하쿠오 문화라 그래. 이제 구분을 좀 잘 해보자. 이제 일본에다, 삼국시대에 일본에 전파해준 문화를 아스카 문화. 아니, 삼국시대에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줘서 일본에서 형성된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 그랬고, 통일신라가 문화를 전파해줘서 형성된 문화, 일본에서 하쿠오 문화라 그래. 자, 이제 궁궐이랑 이제 사찰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살펴볼 거야. 자, 고구려 먼저 볼게. 궁궐 먼저 볼게. 궁궐. 자, 고구려에서는 수도를 고구려도 세 군데가 있었다 그랬잖아. 맨 처음에 주몽이에 내려와서 이제 원래 있었던 토착민들하고 만들었던 그 이제 졸본이라는 지역의 토착민들하고 고구려를 세웠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졸본에 있었던 성 이름을 오녀산성이라 그래. 오녀산성이라 그러고, 자, 집안으로 나중에 집안이라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다 그랬잖아. 2대 왕이야. 동명성왕 다음 유리왕, 칼조각 가지고 부여해서 내려와서 왕이 된 왕 있지. 국내성이야. 자, 국내성은 성이 평상시에는 국내성에 있지만 위기 때에는 이제 다른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는 환도산성이라고 해서 성을 2개 만들었다 그랬어. 그다음에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천도하지. 그 장수왕 때 천도하잖아.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뭐 남진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하튼 이제 정설로는 그거니까. 자, 안학궁. 평양에는 안학궁이라는 궁을 이제 있다. 셋 다 이거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지. 자, 백제로 가면 백제도 수도가 3군데가 있었어. 맨 처음에 한성이었어. 한성에는 풍납토성, 예전에 뭐 몽촌토성이라 그랬는데, 뭐 이쪽 발견들이 이쪽이 좀 더 수도일 확률이 더 크다라고 그래. 근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 아무도. 경기도, 하남에도 하남 위례성이라 그랬잖아. 물론 수도를 옮긴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려우니까. 대략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한성에서 계로왕 때, 계로왕 국서로 인해서 장수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문주왕 때 수도를 옮겼다. 그게 웅진이다. 자, 웅진에는 공산성이라고 있어. 가보면 되게 예쁜 성이야. 금강이 흐르고 있고 정말 멋있어. 위험하다 그랬지. 그 다음에 웅진에서 성왕 때 사비로 수도를 천도한다 그랬어. 거기 있는 수도 이름은 부소산성이다라는 거. 신라는 이제 월성이라 그래. 월성이라 그러고 이제 달이다 하는 거. 이것도 아직 아직 발굴이 막 많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뭐 대략 그냥 이런 거 기록이나 뭐 여길 거야라고 추측하는 곳이 있어. 한번 가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안압지가 되게 예쁜데 저번에도 선생님이 한 얼마 안 돼서 작년 겨울에 한번 갔다 왔는데 되게 추울 때 갔다 와가지고 별로 보지도 못했어. 근데 지금 그때 공짜였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었어.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안압지 하면 밤에 가면 진짜 예뻐. 밤에 가면 진짜 예쁘고, 여기가 이제 동궁이거든. 원래 동궁이 있던 자리야. 동궁은 이제 태자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이제 머물렀던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궁이야. 조그마한 궁. 거기에 있었던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사찰로는 이제 고구려는 불타서 없어진 것 같아. 있었겠지. 근데 불타서 다 없어졌고, 자, 남아있는 거 백제 볼게. 백제는 미륵사가 있었어. 익산에, 현재 행정구역상 익산에 미륵사가 있었어. 무왕이죠. 거의 끝에 왕이야. 끝에 왕. 왕흥사라는 절도 이제 지어. 부여 때 왕을 흥하게, 다 왕권 강화 정책으로 일환으로 이제 짓는 거야. 그래서 왕흥사가 있었고, 신라 하면 되게 유명한 절이 있지. 황룡사야. 경주라고 썼는데 쓸 필요 없어. 얘는 다 경주니까. 수도를 아는 거 다 경주야. 황룡사야. 황룡사를 황룡사를 지은 왕은 이제 진흥왕이지. 진흥왕. 신라 6세기 전성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자, 탑은 볼게. 탑은 고구려 때 남아있는 게 없고, 자, 백제 보면 미륵사지 여기 있네.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있어. 지가 붙었다는 얘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야. 터만 있는 걸 지라 그래.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자, 그러면 정림사지가 붙었네. 그럼 정림사는 터만 남아있다는 얘기지.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첫 번째 미륵사지 석탑을 볼게. 요거는 지금은 다 완공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 사진 보면은 뒤에가 다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거든. 일본 애들이 다 발라놓은 거야. 일제강점기 때.
물론 무너질까봐 해서 뭐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고려해서 발랐다고 하지만 지네 문화재는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발라버렸는데 그거 다시 해체 작업해가지고 복귀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다 됐을라나? 자, 미륵사지 석탑은 되게 독특해. 목탑 스타일이야. 물론 돌이야, 돌. 나무 스타일로 만들어서 그 탑을. 그러니까 돌을 나무 스타일로 깎은 거지. 대단하지. 서탑만, 일단 서탑만 존재했고, 그 다음에 동탑, 서탑이 다 같이 있다는 얘기야. 정림사지 5층 서탑은 진짜 예뻐. 이것도 부여에 있는 건데 한번 해가 질 때 가면 정말 예뻐. 해가 완전 지면 안 되고 해가 막 뉘엿뉘엿 할 때 막 노을 질 때 있잖아. 그때 가서 보면은 탑이 생각보다 크거든. 생각보다 커가지고 되게 멋있어. 웅장하고. 자, 근데 문제는 해가 질 때면 안 들여보내주지. 자, 당나라 이거 여기에 보면 그 기단부, 탑은 일단 기단부가 있고 탑신부라고 있어. 그 위에 이제 상륜부라고 있는데 여하튼 탑은 가장 크게 기단부, 탑신부로 나뉜다 그래요. 탑신부에 있는 층을 세 가지고 몇 층 석탑이라고 하는 거거든.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당나라의 소정방이라는 애가 이제 그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다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 백제를 정벌했다 막 이런 내용의 글이야. 이거 특징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지. 되게 굴욕적이지. 자, 그래도 이거 우리의 역사. 치욕의 역사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런 치욕적인 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잖아. 반성할 수 있고. 자, 신라 가면은 탑이 좀, 이건 탑이 아닌데 그냥 여기다 넣었어. 자, 황룡사 구층 목탑을 지었어. 목탑이야, 목탑. 이거는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침입해가지고 다 캠프파이어에서 불태워버렸다라고 했지. 요거를 지은 왕은 신라 시대에 진흥을 타면 선덕여왕이라고 그랬어. 선덕여왕. 이거를 지으라고 건의한 사람은 짜장면, 이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걸 지은 사람은 백제의 아비지가 와서 건축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선덕여왕 때인데, 분황사라는 절의 모전, 석탑인데, 모전이라는 것은 전은 벽돌을 얘기해. 근데 벽돌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돌을 갖다 벽돌처럼 깎아버린 거야. 모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방했다라고 해서 벽돌을 그냥 벽돌이 아니라 이제 돌을 벽돌처럼 해가지고 만든 탑이야. 모전석탑.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 그 분황사라는 절이 향이 난다는 얘기야. 근데 중국에서 당나라 황제가 이 선덕여왕을 되게 조롱한 거야. 선덕여왕한테 꽃의 그림을 이제 선물로 보냈어. 근데 선덕여왕이 딱 보고 기분 나빠했잖아. 왜냐면 꽃만 있고 그 꽃의 향기를 맡아서 날아다니는 나비나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향이 없는 여자라고 되게 조롱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얘가 짜증나가지고 만든 게 나 향기 나는 여자야. 여기서 만든 절이 분황사야, 분황사.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것도 생각보다. 그다음에 첨성대 되게 유명하지. 첨성대. 천문 하늘을 관측했다라는 이제 천문 기구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 정확히는. 아무튼 첨성대야. 또 밤에 가면 이거 밤에 가면 예뻐. 밤에 가면 조명이 쏴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 밤에 첨성대. 옛날에는 내가 수학여행 갔을 때는 여기를 막 타고 올라갈 수 있었거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경주 가면 무덤들 되게 많거든. 거기서 위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 수학여행 갔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누가 이제 그 사진 찍고 올려버리면 큰일 나잖아. 자, 고구려 이제 불상 볼게요. 불상 같은 경우는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예전에는 나는 영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이게 이름 뭐 이렇게 한다 뭐 큰 차이 없어. 다 똑같은 거니까 순서 차이지.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은 어려운 말 아니야. 금동으로 금을 입혔다는 얘기야. 실제 금으로 만들진 않았겠지. 근데 금을 입혔다는 얘기고 연가라는 것은 연호야, 연호 썼다 그랬잖아. 안장왕, 안원왕 때 연호가 그랬던 것 같아. 연가라는 연호를 쓸 때 7년에 열애는 역시 부처님 이름 중에 하나야. 입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서 있다. 반가, 사유, 상. 반가는 가부좌를 튼 거라 그랬잖아. 한쪽 발만. 입상은 서 있는 상이야.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유튜브 보니까 어떤 통통하신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 내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연개소문이라고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거 아니야. 연호고 양원, 안장왕, 안원왕 땐 것 같아.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그림을 한번 보고. 백제로 가면 서산에, 지금의 충남 서산에 있지. 서산에 가면 마의 삼존불이라고 있어. 마의라는 것은 돌에다가 돌을 판 거야. 절벽에다가 돌을 파가지고 부처님 3명을 이렇게 형상화 해놓은 거야. 되게 예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운데 부처님이 되게 씩 웃고 있거든. 그게 백제의 미소라 그래. 백제의 미소. 이 미소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보면 가까이서 가서 보잖아. 그럼 그 미소가 사람을 녹이는 게 있어. 되게 과하지도 않고 되게 덜하지도 않은 그런 은은한 그 미소가 있거든. 근데 이게 예전에 이 미소를 이게 절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깎이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보호하려고 비 같은 거 안 맞게 하려고 이 불상 위에다가 이렇게 비 안 맞게 하려고 뭐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 돌로 이렇게 막아놨나?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더 신기한 게 그 미소가 사라졌어. 진짜로. 미소가 사라진 거야. 난리 난 거잖아. 이 백제의 미소 때문에 되게 유명한 건데. 미소가 사라졌어. 알고 봤더니 이 햇볕이 비치는 각도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웃는 형상이 되었던 거야. 와, 그걸 알고 다시 이걸 없애버렸지. 없애버려서 지금 가보면 볼 수 있어. 진짜 예뻐. 한번 가서 나도 멍 때리고 막 이렇게 본 적 있어. 물론 뒤에 사람이 밀려가지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민폐잖아. 그 다음에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 이건 일본에도 전해진다 그랬지. 목조. 우리는 금동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 이제 불교에서 쓰는 거지만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향 피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신라까지도 이어져. 통일신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많이 만들었겠지. 얘네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신라만 살아남았으니까.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벨이라고 경주의 동네 이름이야. 지금 배동이라고 하나? 아무튼 동네 이름인데 그 동네에 세 개의 불상이 이렇게 서 있어. 약간 좀 어두운 색이었어. 내 기억에는. 별로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림 볼게. 고구려로 가면 우리 고분 시간에 고분 배울 때 배웠잖아. 각 고분의 벽화들이 있다. 무용총, 쌍용총이라든가 강소고문 같은 거. 거기 이제 벽화 사신도도 있고 뭐 그다음 수렵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배웠으니까 넘어갈게. 그다음에 백제 없고 그다음에 신라로 가면 천마도라고 있어. 천마도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거야. 이게 말 안장인데 안장이 양쪽에 길게 느리는 데 있잖아. 그걸 장리라 그러거든.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천마총,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서 도굴꾼이 훔쳐가지 못했던 거지. 천마도 하늘을 날아가는 말의 형상이래. 사진 그림 보면 나와 있지. 자,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에 왕산왕이라는 되게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대. 검은고를 되게 잘 탔대. 이거는 우리나라 순수의 악기는 아니고 중국의 칠연금인가? 그래서 그거를 좀 개조한 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백제에는 정읍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국어 시간에 한번 배울 거야. 그때 더 자세히 배우고. 그다음에 신라 가면 이제 향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노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스님들의 노래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노래들을 모아놓은 거고 이거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로 쭉 이어져. 그때 전해지는 거지. 물론 다 전해지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륵인데 우륵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신라 사람이 아니고 가야 사람이야. 대가야 사람인데. 가야 사람이니까 가야금을 켰다.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우륵이야. 자, 우륵 같은 경우는 이 진흥왕 때였을 거야. 대가가 멸망했으니까. 진흥왕 때,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써놓긴 했거든.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충주 탕금대라고 있어. 탕금대는 가야금을 탄 곳이다라는 뜻이거든. 얘를 여기다 놓고 해서 연주를 하게 했대. 탕금대. 탕금대 하면 이제 조선시대하고도 연계가 되죠. 이제 조선시대 때, 탕금대에서 신립이라는 장군이 대박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부산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충주 탕금대를 뚫고 한양까지 이제 쳐들어오잖아. 그때 이제 선조 왕은 저기 의주까지 피난 가 있고, 그때 탕금대 스토리가 같이 있는 거야. 진짜 어렵게 된다면 이거 꼬아서 내겠지. 그지? 탕금대, 우륵이라는 애를 줘놓고, 이제 보기에는 우륵 줘놓고, 이제 조선시대 문제까지도 짬뽕에서 내버릴 수가 있지. 그렇게는 안 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어. 불교를 시작해가지고 도교, 그다음에 고분, 그다음에 건축, 예술 살펴봤고, 또 일본에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이제 살펴봤어. 문화 파트는 좀 외우려면 이게 문화 파트가 조금 짜증나는 파트야. 그래서 일단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많이 자주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보고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물론 내용 이제 서술로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림, 사진 자료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때는 꼭 사진도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